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25 농식품 유통 관련 패킹 기계 종류 및 특성 중에서 포장 관련 기계 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먼저 팔레트와 컨테이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KSA 2156 목재 평 팔레트에 따르면 팔레트의 대표적인 종류는 단면형, 양면형, 이방향 차입식, 사방향 차입식, 날개 없는 형, 한쪽 날개형, 양쪽 날개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를 분류하면 팔레트를 사용하는 면, 차입구 방향 및 날개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면은 단면형과 양면형으로 구분됩니다. 단면형이란 적재판이 한쪽 면에만 있는 팔레트이고 양면형이란 양쪽 면에 있는 팔레트를 말합니다. 양면형은 적재판을 한쪽 면만 사용하는 편면 사용형과 데크보드의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 양면 사용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입구 방향에 따른 분류는 차입구가 이 방향에 있는 이방형과 사방향에 있는 사방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날개의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적재판의 양단이 블록의 최외측과 같은 뒷면에 있는 날개 없는 형, 편면에 적재판에 날개가 있는 한쪽 날개 및 양면에 적재판 날개가 있는 양쪽 날개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트로드 치수 표준화는 트럭, 해상 컨테이너, 철제 컨테이너 및 화차와의 치수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제복합 일관 운송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국제 대형 컨테이너의 경우 높이와 길이의 치수는 형식에 따라 다르지만 폭은 외부의 치수가 2438mm이고 또 내부의 치수의 최소치는 2330mm로 되어 있습니다. 2330mm의 짐을 싣고 부리는 하역에 필요한 최소 치수 50mm를 감하면 2230mm가 되며 정방향 유니트로드의 1140mm 곱하기 1140mm 즉 1100mm 곱하기 1100mm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KSA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에서 유니트로드의 치수를 1100 곱하기 1100m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팔레트 화물 쌓기 패턴은 팔레트 위에 포장품을 어떤 형태로 배열하는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블록 적재 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한 쌓기 방식으로 포장 방향이 아래에서 위까지 같아지게 쌓는 방법이며 포장이 맞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레트 위에서 짐이 갈라지기 쉽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둘째, 교대 배열 적재, 엇갈림 적재입니다. 교대 배열 적재란 홀수단과 짝수단을 90도씩 회전시켜서 쌓는 방법으로서 짐이 갈라질 걱정은 없어지나 정방향 팔레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장방형 팔레트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블록 적재입니다. 블록 적재란 벽돌을 쌓듯이 포장의 종열과 행렬을 조합하여 1단을 배열하고 홀수단과 짝수단을 180도 회전시켜서 쌓는 방법으로서 장방향의 팔레트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핀힐 적재, 풍차돌림 적재 방식입니다. 핀힐 적재란 풍차형으로 쌓고 각 단에서 포장의 방향을 바꿔 쌓는 방식입니다. 중앙에 공간이 생기는 현상을 핀휠 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의 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쌓기 효율 극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통상 홀수단을 90도 회전시켜 짐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장방형 팔레트에 적합한 패턴입니다. 다섯째, 기타 방식입니다.
팔레트의 최하층부의 화물에 하중이 가장 많이 걸리고 또 손상이 생기기 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하층에서 3단째쯤까지를 하중에 강한 블록 적재로 하고 그 위에 부분부터 교대 배열 또는 핀휠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니트 로드 치수의 ISO는 4가지로 1200 곱하기 1000, 1200 곱하기 800mm와 1219 곱하기 1016mm, 1140mm 곱하기 1140mm가 있습니다. 1200 곱하기 1000mm, 1200 곱하기 800mm, 1219 곱하기 1016mm는 장방형 팔레트로 1200 곱하기 1000, 1200 곱하기 800mm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219 곱하기 1016mm는 미국에서 사용되며 1140mm 곱하기 1140mm 정방향 팔레트로 한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4종류의 치수는 어느 것이나 유니트 로드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중 1140 곱하기 1140mm는 허용 치수로 마이너스 40mm까지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SA 100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140 곱하기 1140mm 정방형이고 T11형 1100 곱하기 1100mm가 제정되어 왔습니다. 한편 규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니트 로드의 평면 치수는 미리미리 단위로 나타내고 최대 치수를 표시한다. 유니트 로드의 길이 및 나비의 허용 치수는 마이너스 40mm로 한다. 분할된 길이 및 크기는 200mm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 치수로부터 구해지는 계열 치수는 정수 분할에 의한 계열과 조합에 의한 계열의 2종류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물리 형태, 계수 분할에 의한 경우 팔레트 한 변의 길이를 정수로 분할하여 기본 모듈 치수로 삼습니다. 계수 분할이란 한 변을 계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이며 최대치는 1100, 1100 나누기 1이고 최소치는 220, 1100 나누기 5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의한 계열하란 길이를 A로 하고 나비를 B로 한 경우 그 합이 1100mm 이내가 되는 조합을 염두에 두어 계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란을 보면 길이와 나비의 B는 2대1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길이는 733이고 나비 B는 366입니다. 또 A를 2등분하면 366, 3등분하면 24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한 바와 같이 길이 및 나비의 크기는 200mm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조합에 의한 경우 기타의 조합이란 표에 표시되어 있듯이 나비와 길이를 혼합하여 정방향과 행방향과를 조합하는 방법이며 구체적으로 폭은 220mm 곱하기 5, 길이는 220mm와 440mm 곱하기 2의 조합에 의해 쌓으면 됩니다. 컨테이너는 ISO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구성과 반복 이용에 매우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수송 도중에서 짐을 환적하는 일이 없이 용이하게 상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취급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종류는 포장 수단 및 포장 재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상품학에서는 컨테이너의 범주를 그 용적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형, 중형, 대형의 3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형은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미만 혹은 전체 중량이 1톤 미만인 것에 해당되며 중형은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 혹은 전체 중량이 1톤 이상 5톤 미만인 것이며 대형은
전체 중량이 5톤 이상인 것으로 소형은 주로 국내 운송에 이용되며 중형과 대형은 해상 컨테이너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규격입니다. 국제적인 협동 일관 수송 유니트로드 시스템에 의하여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상 컨테이너는 오늘날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운송 방법 중에서도 가장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컨테이너의 규격화가 과제이므로 각 국마다 자국의 수송기간이나 모든 조건을 기초로 하여 컨테이너 규격을 표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BSI, 미국의 ASA, 일본의 JSA 등에서는 세계대전 후 1947년에 국제규격화 기구인 ISO가 설립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컨테이너의 표준 규격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야 한국공업규격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상 컨테이너는 수출입 화물 가운데 일반 화물 또는 자파라고 불리는 것은 그 대부분이 수송기관에서 컨테이너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수송 용기인 해상 컨테이너에 포장 화물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은 화물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FCL 화물은 발착의 공장 또는 물류센터 등에서 싣거나 부리는 작업이 수행되지만 LCL 화물은 CFS에서 하역 작업이 수행됩니다. 규격에 관해서는 ISO에서는 추천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이 규격에서는 컨테이너를 대별하여 시리즈 1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1은 8피트 곱하기 8피트 단면으로 1A에서 1피트까지 분류한 미국형과 시리즈 2는 높이가 2.1m로 길이와 나비에 따라서 2A에서 20까지로 분류한 유료형이 있어 각각 최대 총 중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의 치수는 바깥 치수로서 안 치수는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치수 공차는 국제 규격으로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SA 1701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 컨테이너 이용자의 편리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협회는 컨테이너 표준 규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기를 이용한 수출 화물의 항공운송 전망은 여행지를 위한 현재의 총 적재 용량보다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잉 747 화물기에는 6 해운 운송에서 사용되는 10피트 및 20, 30, 40피트의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협동 일관 수송의 경우에는 세계 각국에 1 내지 3일 내에 수송하여 수화주에게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 수송수단에 비해 비싼 운임을 지불한다 해도 보관비용, 재고금리, 포장비, 보험료 등을 감수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물 전용기의 대형화에 따라 운반 원가의 절감이 실현되고 있으나 화물 수송 원가 절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항공화물 터미널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팔레트 로딩 제도나 항공터미널의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및 팔레트를 이용한 유니트로드 시스템은 특히 하역과 운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은 일반적으로 3에서 5톤 정도는 가능하지만 20에서 30톤급의 대형 컨테이너가 되면 인력으로는 적재가 어렵고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컨테이너의 적재와 하역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적재 화물의 크기에 맞추어서 하역하기 쉽게 설계된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적재 화물은 가능한 한 팔레트 등에 실어 기계 하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컨테이너 내에서 팔레트에 단위화한
화물을 직접 기계 하역을 할 때는 팔레트 트럭 및 지게차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팔레트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 등은 롤러 컨베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적재되어 있는 화물은 건널판을 이용하여 핸드 팔레트 트럭 또는 팔레트 로더에 의해 옮겨 싣습니다. 실제 철도용 컨테이너 전용 화차의 실험에 의해서도 팔레트화된 화물을 기계하역과 인력하역과의 능률 면에서 비교했을 때 인력하역으로는 160인분에 해당되는 것을 37인분으로 끝날 수 있었으며, 소요시간도 75%나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농식품 포장 시 사용되는 봉합 및 결속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속이란 물품을 직접 혹은 포장 화물을 수개씩 끈, 밴드, 철사, 테이프 등으로 묶어 수송, 보관, 하역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밴드 묶음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물품에 평행한 밴드를 걸쳐 결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는 종이끈 밴드와 PP 밴드가 있습니다. 즉, 봉합 및 결속은 제품의 생산 공정 중에서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포장 작업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작업이 종종 등한시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봉합 결속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봉합을 함으로써 내용물의 탈락, 누설, 무너짐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포장된 제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입자에 대하여 생산자가 내용물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봉인 개념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수출 포장에 있어서는 수송, 보관, 하역 등의 도중에서 물품의 해체 방지에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봉합을 하면 포장물 자체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그 외에 봉함에는 식별, 광고, 선전과 같은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봉함 결속제의 종류 중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무엇인지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선별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합 및 결속제는 첫째, 기능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재료를 열거한 뒤 그 계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합니다. 둘째, 다음 항목별로 계계의 제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재료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재료의 강도, 매력에 의해 포장 형태를 유지하고 내용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강도가 있을 것과 재료의 포장 적성, 자동 기계화 적성, 작업의 용이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재료비, 작업비, 기계 구입비 등 전체 비용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이동, 수송, 보관, 판매 등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취급 상태가 용이하여야 합니다. 개봉성과 재포장성 등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밴드의 종류로서 먼저 종이 밴드가 있습니다. 한망초지기에서 만들어진 크라프트 원지를 테이프 모양으로 잘라 이것을 둥글게 꼬은 것을 치수에 맞춰 필요한 수량만 병렬로 접착 가공해 띠 모양으로 한 것입니다. 폴리프로필렌 밴드는 가로 방향으로 극히 약한 PP 섬유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평한 모노필라멘트를 제조하여 엠보스법과 올레핀의 블렌드 기술 등을 가미해 PP 밴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에스터 밴드는 조여진 장력을 장시간 유지하여 느슨해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포장, 파이프의 결속, 팔레트, 베일의 결속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일론 밴드는 조임 탄성이 뛰어나고 인장 강도가 철대의 약 60%로 강하여 철대와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폴리밴드는 모노필라멘트를 여러 개로 합쳐서 양끝 또는 양끝과 중앙에 폴리에틸렌 띠 모양으로 만들어
덮은 것으로 유연성이 우수하여 비닐하우스 필름 고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물 붕괴 방지용 밴드로는 철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는 겉포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테이프는 골판지 상자의 봉합 재료로서 없어서는 안 될 상품이 되어 골판지 포장 산업의 신장에 비례해 테이프의 수요도 함께 증대되었습니다. 테이프는 제습성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검 테이프와 점착제를 사용하는 점착 테이프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 테이프는 한쪽 면에 제습성 접착제를 도포해 사용할 때 접착제 면을 물로 적셔 점착성을 부여시키고 물이 증발하면 접착제가 고화되어 피착제에 점착하는 것입니다. 검 테이프의 특징으로는 접착제는 완전히 고화되기 때문에 변조 및 도납 방지, 먼지의 침입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테이프를 붙인 케이스 면이 미끄러지지 않아 골판지 상자 적재 시 잘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테이프의 중첩이 가능합니다. 테이프를 붙인 채 고지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 테이프는 접착성 등의 기능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가 쉽고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검 테이프는 포장 재료로서 친환경적인 측면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작업성의 문제, 단가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점착 테이프는 반창고, 파수류의 의료용 보조제, 전기절원용 블랙 테이프, 문구용, 공업용 부자재 등 3가지 계열로 각각 발전해 왔습니다. 점착의 개념은 접착의 일종으로 일시적인 접착, 일반적으로는 영구 접착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특징으로는 물, 용제, 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온에서 단시간에 약간의 압력을 가해준 것만으로 접착할 수 있고 또 응집력과 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강하게 접착하는 반면 경질의 평할 면에서는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처리에 의하여 영구 접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점착 테이프는 적당한 기재 또는 지지체 위에 점착제를 발라서 롤상 또는 시트상으로 한 것입니다. 점착 테이프의 사용상의 선정 기준은 그 용도에서 요구되는 제반 특성, 즉 점착 특성, 인장 강도, 인열 강도, 충격 강도 등의 기계적 특성, 내수, 내습성, 투명성, 점착 작업성, 오염성, 내노화성, 자동화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특성 중 점착 특성, 오염성, 내노화성은 점착제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기타 특성은 기계의 형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착 테이프는 기재 특성이 테이프로서 특성에 부과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기재의 점착 테이프를 사용하느냐가 선정의 기초가 됩니다. 실제로는 가격과 연관하여 결정되는 수가 많으므로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착 테이프의 종류는 지지체의 종류에 의해 분류되고 있으며 종류에는 종이 점착 테이프, 필름 점착 테이프, 천 점착 테이프, 기타 특수 점착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크라프트 점착 테이프의 기재인 크라프트지는 충격 강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쿨팩 가공한 크라프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이프 배면에는 폴리에틸렌 라미네이트 가공을 위하여 그 위에 실리콘 이형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크라프트 점착 테이프는 손으로 간단히 끊을 수 있습니다. 점착력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뒷면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 골판지 상자를 쌓아 놓으면 테이프 면이 미끄러져 붕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테이프 뒷면에 다른 테이프를 겹쳐 붙일 수 없습니다. 뒷면에 매직 잉크로 글자를 쓰지 못하는 것이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는 강도가 강하며
또한 내수성, 투명성이 우수한 연심 프로필렌을 기재로 하고 있어서 골판지 상자 및 기타 봉합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두께가 0.04에서 0.06mm의 이축 연심 필름을 기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테이프의 폭은 50mm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 측면에서 두께를 얇게 하고 폭을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봉함기에 사용되는 테이프 길이는 500m, 1000m, 1500m 등이며 손 포장 용도로 사용하는 테이프는 50m가 기본입니다. 최근에는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가 천 테이프 대신 봉합용 테이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싸고 점착력이 우수하며 강도 이외의 모든 물성이 우수하고 자동 봉함기의 기계적성이 다른 테이프들과 비교하여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테이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강도가 강합니다. 강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투명 착색도 할 수 있습니다. 인쇄가 가능합니다. 테이프의 두께가 비교적 얇기 때문에 길게 감을 수 있습니다. 자동 봉함기의 기계 적성이 우수합니다. 테이프의 뒷면에 겹쳐 붙일 수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 조립기는 골판지를 조립하여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상자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종류로는 첫째, 스킬러 골판지 상자 조립기입니다. 골판지 상자를 일으켜 세우고 밑면 또는 옆면의 날개를 접은 다음 접착제나 점착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여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상태의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블랭크 골판지 상자 조립기가 있습니다. 전개한 모양의 블랭크 골판지를 접어서 연결부를 접착제나 스테이플로 고정시킨 다음에 밑면 또는 옆면의 날개를 접고 접착제나 점착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여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상태의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봉함기는 내용물이 담겨진 골판지 상자에 날개를 접고 테이프, 스테이플 또는 풀로 봉함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한 면만 봉함하는 것과 양면을 동시에 봉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상자 공급부터 봉함까지를 자동으로 행하는 것과 봉함만을 하는 반자동형이 있습니다. 상자 포장기는 골판지를 조립하여 상자를 만들고 여기에 피포장물을 충전하고 봉함까지 하여 제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골판지 상자를 성형하고 피포장물을 담는 방식에 따라 셋업식과 랩어라운드식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팔레타이저와 디팔레타이저입니다. 팔레트의 사용은 하역이나 입출고 작업의 기계화와 물류의 유닛로드화로 물류비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팔레타이징은 물류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팔레타이저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출하하기 위해 컨베이어에 의해 운반되어 오는 반송물을 소정의 수량을 원하는 패턴으로 팔레트 위에 자동으로 적재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디팔레타이저는 팔레트 위에 적재된 화물을 낱개로 분리하여 내리는 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팔레타이저는 1단 분량의 화물을 조합하여 패턴을 형성한 후 한 번에 1단씩 팔레트에 적재하는 플로어식과 이와 달리 1개에서 3개씩 화물을 기계로 들어 올려서 팔레트상에 직접 패턴을 형성하면서 적재하는 로봇식이 있습니다. 플로어식은 반송물을 팔레트에 공급하는 높이에 따라 고상식과 저상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팔레타이저는 팔레타이징된 유닛로드를 자동적으로 분리하여 내리는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고상식과 로봇식이 주를 이루며 저상식은
빈 병, 빈 캔용에 한정되고 포대는 진공 흡착식 핸들을 가진 로봇식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결속기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포장 대상물을 플라스틱 밴드나 끈을 사용하여 묶어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결속의 목적은 여러 개의 물품을 한 개로 묶어서 운반, 취급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짐 쌓기를 정확하게 하고 포장을 보강하며 팔레트 등 적재물의 붕괴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결속기는 결속 재료로 플라스틱 밴드를 사용하는 밴드 결속기와 끈을 사용하는 끈 결속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밴드 결속기는 크게 자동식과 반자동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동식은 결속할 물건을 기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작업과 결속이 끝난 물건을 내려놓는 작업을 제외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끈 결속기는 피결속물에 자동적으로 끈을 감고 매듭을 만들며 끝을 절단하는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계입니다. 끈 결속기는 끈을 감는 횟수, 끈을 묶는 방법, 끈의 종류 및 결속 기구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벨러는 포장 대상품이나 포장물의 표면에 라벨을 붙이는 기계로서 자동식과 반자동식이 있습니다. 자동식 라벨러는 라벨과 접착제를 준비하여 앞 공정으로부터 공급되는 용기에 자동적으로 라벨을 부착하고 다음 공정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반자동 라벨러는 용기를 수동으로 공급하여 라벨을 부착하고 수동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팔레트 수축 포장기는 팔레트 위에 쌓아 올린 화물에 수축 필름을 자동 또는 수작업으로 덮어 씌우고 컨베이어 또는 포크리프트, 수동 리프트로 수축 장치까지 운반하고 그 속에서 필름을 수축시킵니다. 후드 방식이든 터널 방식이든 간에 수축 장치 속의 온도는 180도C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팔레트 스트레치 포장기는 필름에 장력을 주어서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의 주위를 마치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이 감아주는 장치입니다. 화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화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되는 공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팔레트 수축 포장과 유사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팔레트 스트레치 포장은 열 수축 장치 같은 열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관상 볼품이 없고 물방울이 들어가기 쉽고 포장물을 뜯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팔레트 수축 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레트 스트레치 포장기에는 포장 형태에 따라 스파이럴식과 크로스 스파이럴식 및 풀웹식 등이 있습니다. 스파이럴식은 필름을 감을 때 팔레트 부분에서 시작하여 나선형으로 밑방향으로 감아 올라가 화물의 상부에서 끝맺음을 하는 것입니다. 화물의 아랫부분과 중간 부분 및 윗부분을 임의로 겹쳐서 감을 수 있습니다. 자기 비점착성 필름을 쓸 때에는 끝부분을 열 접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스파이럴식은 팔레트 부분에서 감아 올라가서 윗부분에서 종결하지 않고 다시 아래로 향해 감아 내려가서 팔레트 부분에서 끝을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왕복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럴식에 비해 포장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풀웹 타입은 화물의 높이에 상응하는 광폭의 필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물의 높이가 일정할 때 흔히 쓰이는 방식인데 스파이럴식과 크로스 스파이럴식에 비하여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화물의 높이가 틀릴 때에는 그때마다 필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25 농식품 유통 관련 패킹 기계 종류 및 특성 중에서 포장 관련 기계 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